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이번 만행에 대해 국제 여론과 세계 인권 단체들의 지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북한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측이 우리나라 국민을 사살한 뒤 불에 태워버린 만행과 관련해 초상집 갔던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북한의 통지문을 받은 뒤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모두들 만면에 희색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성 바이러스 위협으로 신음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쓴 것에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소각한 것이 아니라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 대한 사살을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장의 정장의 결심이었다며 상부의 개입을 부정한 것입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 측이 그동안 정보 자산 등을 통해 파악한 정황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서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부는 만 하루 이상 바다에서 표류해 기진맥진한 A씨를 북한 측이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해 6시간 동안 잡아두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은 뒤인 오후 9시 40분쯤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워 오후 10시 11분에는 열상 감시 장비에 불꽃이 포착됐다고 했지만은 북한 측은 시신은 물에 빠지고 부유물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물 위에서 부유물을 태웠다면 열상 장비에 불꽃이 포착될 정도로 오래 타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통지문은 우리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이라며 북한이 빠르게 답을 해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최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며 친서를 주고받았던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과의 통신선이 모두 끊겨 있어서 A씨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대응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정상 간에 최근까지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밝히게 된 셈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부 여당 인사들도 북한의 사과에 의미를 두려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유도성 질의에 대해 이인영 통일원 장관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 원장은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의 총살과 시신 훼손 행위에 대해 이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북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의장은 북한이 이 정도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A씨와 가족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은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단 2마디 이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과를 느낄 수 없는 통지문이다. 우리의 보도를 일방적 억측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자신들의 행동은 해상경계근무규정이 승인한 준칙, 국가 비상방역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을 뿐이다. 북한은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 데에도 사소한 실수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 이대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만행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해야 한다는 등으로 국제 여론과 세계 인권단체 기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의 유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워킹그룹은 세계 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북한의 만행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 인권선언 제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주요 매스컴의 뉴스와 세계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야만 국가, 반인권적 행위라며 규탄하고 나오자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극악모도한 북한의 만행에 대해 미안하다는 통지문 하나 받았다고 희희낙낙할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은 죄 없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매우 심각한 우리 국민의 생사 문제를 남북 간에 정치적으로 어물쩍해버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북한 수에 넘어가 반색할 일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